안녕하세요. 아침을 광장 손지민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로 뽑은 민선 8기 선출직 등 가운데 선거법 위반, 금품 수수 등으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현안 사업들의 추진력은 떨어지고 공직사회나 지역사회도 어수선한데요. 오늘 TK 광장의 결투에서는 일부 단체장들의 최종 재판 결과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과 정치권의 주요 이슈, 여야의 시각으로 풀어봅니다.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70 물류나들목 일대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는 다부터널 125km 지점 3km 정도 정체를 보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시내도로 곳곳으로 작업 중인 구간이 있습니다. 와룡로 축전내거리에서 볼리초등학교 내거리 방향으로 볼리초등학교 내거리 부근 3차로 쪽입니다.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여러 개 떨어져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하셔야겠고요. 올배로 쪽으로는 작업이 있습니다. 서부정류장에서 상인동 방향으로 성당내거리 지나자마자 하위 2개 차로 쪽에서 공사 중입니다. 앞산순환도로 상동교 방향으로는 충원탁 앞쪽입니다. 가장자리 차로 막고 신호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평리로 와룡내거리에서 당산내거리 방향으로 대구 의료원 부근 가로수 가지치는 작업으로 인해서 1개 차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온차가 커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경북 서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는 막바지 더위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이 낮 기온 30도 안팎이 예상되고, 그래도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차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4.5도, 습도는 81%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 차원에서 뭉텅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국회는 독도 관련 법안들을 묵혀두고 있어서 분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발의 취지나 논점을 제대로 논의해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수의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법안들이 있습니까? 예,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독도를 키워드로 한 의안은 일부 개정 법률안 10건, 결의안 5건, 법률 제정안 1건 등 16건에 달합니다. 이들 안건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도쿄올림픽 당시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를 표기한 걸 규탄했던 여야 결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던 안건이 유일합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 규탄 관련 결의안 2건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까지 가진 못했습니다. 많이 아쉬운데요. 예, 그래도 결의안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고요. 일부 개정 법률안, 법률 제정안 등 총 11건은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조차 못했습니다. 개정 법률안들도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승격, 독도 관련 교육 강화 등 영유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으나 발의될 때 보도자료를 통해 잠깐 알려졌을 뿐 국회 내 심사대에 오르지 못한 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실정입니다. 네, 상황이 이런 이유가 뭘까요? 예, 독도와 관련된 실질적 조치들을 조금이라도 논의하려고 하면 외교 분쟁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21대 국회는 정권 교체, 거대 야당 존재 등이 맞물려서 여론 주목을 받는 쟁점 법안 이외에는 다른 안건을 논의할 여지가 적었다는 설명입니다. 네, 소위 심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이 많이 아쉬운데요. 향후 분발을 촉구해 봅니다. 다음 소식 보죠.
대구에서 30대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에 옮겨진 직후 숨지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구경찰청은 달서구 소재 한 병원 의사와 간호사, 보호사 등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약 1년 만입니다. 네, 폐쇄병동에서 사망을 한 건데 이 사건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이 남성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던 중 폐쇄병동으로 옮겨진 지 하루 만에 사망했는데요. 유족들은 사망자가 알코올 의존증 외 다른 지병이 없었다면서 병원이 책임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의료진이 A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신경안정제가 사망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치사량의 절반을 조금 넘는 0.3% 이상이 만취 상태였는데요. 신경안정제와 알코올이 상호작용하면 호흡곤란이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이 건축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이루어진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공사 현장 감리자는 지난주 위법 건축 공사 보고서를 북구청에 제출했는데요.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 구조물에 설치돼야 할 스터드 볼트가 설계도와 달리 상당 부분 누락됐다고 합니다. 감리자는 지난달에 해당 부분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했는데 건축주가 거부하면서 북구청에 이걸 보고한 겁니다. 네, 북구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북구청은 시정명령 등 본격적인 행정 조치에 앞서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공사 시공자인 건축주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라는 걸 발송했습니다. 건축주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같은 행정조치를 걸어 공사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골조 공사가 끝난 상태라 재시공이 간단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갈등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대구 동구청이 청사 이전이 첫 발을 떼고 있죠. 동구는 이달 중으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동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신청사 후보지로는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세워진 건 아니지만 신암동에 있는 현 청사에 비해 지리적으로는 동구의 중심에 있고 도로 등 기본 인프라 시설이 함께 구축되는 등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입지 조건이 좋은 K2 후적지가 동구청이 될 가능성, 실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K2 후적지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을 확정하는 만큼 동구청 건립이 가능한지 시청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시는 동구청이 부지 매입비를 부담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볼까요? 대구 범안로 하이패스 차로 1개가 추가 개통됩니다. 대구시는 범안로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줄이고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고모요금소 법물 방면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달 15일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안로는 지난해 1월 통행료가 반값으로 인하되고 4차 순환도로도 완전 개통하면서 통행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모요금소 법물 방면은 하이패스 차로가 하나뿐이어서 지체가 더 심했는데요. 이제 삼덕요금소와 법물요금소 모두 양방향 각 2개씩 하이패스 차로를 갖춰서 소통이 한층 더 원활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하이패스 차로로 변경할 때 교통사고 위험도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까지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한복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한복 재활용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민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서문시장에서 버려지는 한복을 수거해 분해, 세탁, 제작 과정을 거쳐 재활용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한복을 허리 치마나 앞치마로 만들기도 하고 분해해서 가방이나 액세서리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전통과 환경이 융합된 체험교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학교 창업 동아리로 시작을 해서 시장조사차 방문한 서문시장에서 폐한복들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저희 집이 한복집을 하기도 했었고 한복을 어렸을 때부터 워낙 좋아해서 우리 한복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생일을 맞아서 나에게 주는 선물 아니면 시어머니 선물, 친구 선물 등등 저희 제품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될 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직원을 고용하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제품을 가장 잘 만들까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옛것을 가장 잘 아는 옛사람이 제품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니어 분들을 채용해서 제품 제작을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만들어가는 브랜드로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타격감을 갖춘 정혜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미래는 국민의힘이 챙기겠습니다. 정혜용입니다. 네,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구 민주당을 발전시켜 주시면 대구도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멘트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예, 정혜영 보좌님 정말 30년 더 매기 좋은 뭐 한 거 없던데.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지역 챙기겠다고 말씀하시는 두 분과 함께 오늘 우리 지역 이슈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에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이 됐고요. 영덕 군수 영주시장 대구 달서구청장도 재판 중이죠. 단체장들의 재판과 구속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걱정이 많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제 우리 당 소속인데요. 네.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한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 아마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김천시장은 또 재임 시절에 또 이 선물을 보내고 했던 게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거가 워낙 치열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네. 지방자치제에서 워낙 이 단체장들의 권한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네. 앞으로 잘 수습하고 또 이 좋은 사람들 많이 찾아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네네. 네. 예, 시민들께서도 깜짝 놀랄 겁니다. 대구는 9개 구군 중에 한 곳, 경북은 22군데 지자체 중 4곳에서 선거법 및 수뢰 혐의 등으로 줄줄이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 중인데요. 또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 강서구청장도 그 공무상 비밀 누설로 그 보궐선거가 일어났잖아요. 네. 이게 그것도 전부 논란이 다, 있죠. 예, 전부 다 국힘 소속 단체장들이다. 이게 잘 모르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난 7월 20일 날 금품수수 여론조사 허위 응답 유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광열 영덕 군수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네. 8월 31일에는 2021년 설과 추석 등의 공무원 동원해서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렸다. 이것도 공직선거법 사전 위반으로 선거운동이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네. 김충섭 김천시장이 구속됐어요. 또 같은 날 박남수 영주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 김주수 의성군수도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혐의로 기소된 지 2월 달에 1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네. 그 당시 의성 공무원이 건설업자로 받은 돈을 군수에게 전달했다라고 이어가고 있어서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대구에서는 불명예스럽고도 대구의 달서구청장이 네.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받았어요. 구형이죠, 이건. 예, 네. 구형이에요. 정말 이래 되면 단체장이 이래 되면 공무원 분위기는 어수선해지고 지역 현안 사업은 겉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롯이 해당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네. 지역 주민들에게. 예. 그리고 단체장을 견제해야 될 지방의회조차도 또다시 국힘이 다수당이라서 네. 견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이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제가 힘들다. 사실 이제 할 말 없지요. 선거법이 너무 과한 것도 사실 한 가지 있고요. 네. 선거법이라는 게 달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를 같이 하다가 부주의인지 하여튼 법원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되지만 네네. 몇만 원 정도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 선거법에 대한 부분도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도 아니 있고요. 달서구청장님은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공천을 할 때 좀 면밀하게 네. 살펴보고 또 좋은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인물난은 국힘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네. 우리 민주당은 등급은 소나무입니다. 등급은 소나무가 선사를 지키듯이 우리 민주당 인사들도 써보면 괜찮은 제목을 아는데 그 제목을 깎지도 않고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시민 여러분 좀 바꿔주십시오. 뭐 일단 이게 국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 폐해 재발 방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러려면 이제 인재를 등용하는 뭐 이제 또 내년에 또 선거도 네네.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공천이라는 부분이 정말 잘 진행이 되도록 네. 또 좋은 사람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또 균형 있는 그런 공천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강민구 위원장님께서 뭐 구형과 선고 내용 좀 쫙 짚어주셨는데 이제 당선 무효형이 가장 우리가 이제 관심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최종 사법적 판단이 올해 안으로 나온다 하면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네. 사실 지금 구속도 되고 1심 선고도 되고 이랬잖아요. 네. 구형은 이야기 안 하겠어요. 네. 그렇게 되더라도 당연히 이 소송에 휘말리면 우리나라 국민 전 세계인들이 다 거기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에 소홀히 줄 수 없는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네. 우리 시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관대하신 것 같아요. 대구 시민들은. 또다시 국민은 내 자식이고 민주당은 남의 자식이다. 이런 생각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표가 계속 표심이 몰리는데 좀 냉정하게 대구가 30년째 전국 꼴찌잖아요. GRDP 좀 한번 진정성 있게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뭐 민주당이 또 좋은 분 뽑아내고 저희들이 또 괜찮은 사람을 또 추천하고 이렇게 하면 선거가 또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용 부시장님 괜찮은 분 같아요. 네, 아무래도 총선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요즘 이분의 대구 출마 소리 지역에서 좀 관심이 높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를 좀 자주 찾습니다. 오늘이랑 내일도 지역 특강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분의 행보 여야 시각으로 분석 한번 해볼까요? 이준석 국힘 대표가 치맥 페스티벌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악수도 시장하고 하고. 아주 다정하게 사진도 찍고 네. 어제는 대구대 오늘은 경일대에서 또 특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제는 라디오 방송에서 출마를 뭐 대구에 가장 안 된 소위 말하는 질이 안 좋은 사람 지역구에 가게 될 수도 있다 이랬는데 노원병에 출마 계속 하시겠다 이랬는데 저는 이분이 대구 오지는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본인 스스로 수도권에 출마해서 거기를 돌파해내야 이분이 이때껏 수없는 말들을 해온 것이 진정성을 가지게 돼요. 험지로 가야 된다. 예. 근데 대구 와서 무소속이든 뭐든 네. 국힘이든 당선이 되면 그냥 대구에 많고 많은 국힘의 국회의원 하나 돼요 그냥. 그러면 지금 이분이 85년생 37세밖에 안 젊은 정치인인데 미래가 없어져요. 그냥 상징성이 떨어지죠. 상징성 떨어지죠. 한데 윤 대통령 실정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해줘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분이 네.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게 버릇이죠? 20대 남자하고 20대 여자를 살짝 갈라치게 하는 발언을 살짝 슬쩍 대표할 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힘 20대 남자들은 국힘을 많이 지지하고 20대 여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 갈라치기에 있는 건데 이거 잘못 배우고 계신 거죠. 네. 예. 정치 저는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제는 뭐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노원에 집중하시겠다 서울에서 당선돼가지고 뭔가 이 하나의 모범을 보이시겠다 하셨고 뭐 그건 참 바람직한 일이다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으면 근데 아마 대구에 출마하겠다라고 한 거는 설이죠. 좀 설. 네. 그러니까 뭐 지난 치맥에 자주 오셔가지고 오시니까. 네. 치맥도 오고 또 뭐 특강도 대구에서 오고, 특강도 네. 하니까 대구 선거판을 한번 흔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도 뭐 한 사람 하나의 미꾸라지가 되겠다 지역에서 뭐 그런 생각도 가지시는 것 같고요. 뭐 공천 똑바로 해라. 공천 똑바로 안 하면 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심판하리라.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좋아요. 근데 이 당에 그래도 큰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네. 우리 당에는 또 그래서 잘 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가지고 당에도 좀 좋은 자원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네. 본인이 다 성장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네. 안 한다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안 한다 하는 순간 관심도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 한다 소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큰 정치인이 되려면 정치인의 큰 소명이 뭔가 아세요? 주민, 시민, 국민과 소통하고 이 서로 지지자가 다른 사람을 통합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는데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예. 아, 소명 얘기하셨으니까 예. 소명으로 지금 가득 찬 분이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이요 13일째입니다. 13이라는 숫자가 쉽지 않은 숫자거든요. 이거 일단은 출구 전략이 있을지 단식의 의미부터 먼저 짚어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단식을 들어가실 때 모두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왜? 목적이 없다. 그러니까 왜 시작했는지 국민들도 지금 납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차라리 후쿠시마 방류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그냥 단식을 하셨으면 국민들이 아 이게 네. 정말 국가를 위한 거구나. 근데 지금 왜 들어가셨을까라고 하고 나니까 이제 그만두고 둬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뭐 언론에서 이 비추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뭐 대한민국이 그래도 지도자 한 분인데 건강을 챙기셔야 되는데 출구 전략은 누가 말 건강이다. 잃어 뭐 네. 다들 들어가도 네. 그 출구를 정해주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당 대표가 가서 말려라. 근데 그 뭐 뭘 주고 말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참 출구 전략이 참 어렵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우리 듭니다. 지금 정혜용 당대표 특별 보좌예요. 보좌께서 네. 그 야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단식하는 이유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계속 이념 갈등 이런 거 부추기지 말고 폭정을 저지하자. 그리고 민생 경제 살리자. 그러다 보니까 시원찮은 국무위원 내각 사퇴하라 이거거든요. 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패러다임의 전환을 받는다. 예, 사직생의 각오로 지금 하고 계시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169석을 가진 야당이라도 뭐 이야기할래야 이야기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단식이에요. 단식을 해가지고 지금 13일 찬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검찰이 지금 오늘 또 검찰에 출두하시겠다 네네. 그랬잖아요. 6번째 출두고 단식한 이후로 지금 2번째 출두인데 정말 쓰러질까 봐 걱정인데 역대 있지 않습니까? 예의상 역대 김영삼 그 전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일 때도 단식할 때 전두환 정권에서도 말렸고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단식하실 때도 또 말려가지고 지자체가 1995년에 시행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단식을 하면 네. 뭐 당시에 청와대 지금 용산에 정무수석을 보내야 된다고 아니면 당의 원내대표를 보내든지 해서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거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네. 관정 DNA가 엿보인다 하는 국민의 당대표 단식장에 와서 깽판 치는 국힘 그 그러니까 옆에 와가지고 이재명 예. 대표는 소통을 원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중이다. 예. 그 와중에 지금 또 검찰도 출석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럼 앞으로 검찰 수사나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뭐 지난 9일날 네. 출석하셔가지고 근데 서명을 안 하셨어요. 다 읽어보시고 9시간 계시면서 근데 오늘은 들어가셔가지고 천천히 본인의 진술에 대한 서명이 있어야 뭐 구속 여부도 결정을 할 건데 마무리를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시 또 안 불려갈 거 아닙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네. 홍준표 또 시장이 한 말이 있어요. 홍준표 시장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전에는 큰 사건이라도 2달만 하면 끝냈는데 2년 하고도 아무 그게 없으면 무능한 건지 사건이 잘 안 되면 질질 끌지 말고 나머지는 포기하든지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 올리셨거든요. 네. 홍 시장 또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홍 시장께서도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검찰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를 해요. 비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고. 아니 홍 시장님은 예. 이런 거 내가 맡았으면 바로 정리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그 말고 홍준표 시장 말고도 똑똑한 대한민국 검사들 많아요. 그래서 70여 명이 2년 동안 400여 차례 압수수색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먼지 털어 안 나오는 사람 맞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 전략 뻔히 보입니다. 국민을 무서워해야 돼요. 아니, 저는 국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를 솔직히 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이 이 증거가 하나도 제시 못하더라. 저는 그 발언을 듣고 좀 섬뜩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 나는 무죄다. 이게 법률가들의 이 대체적인 그런 반응이거든요. 본인이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그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빨리 사인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다. 저 사람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죄가 있는 거로 보이고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죄가 없어요. 본인이 지금 죄형 법정주의입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데 증거가 안 나오는데 무슨 죄를 자꾸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증거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뭐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슈가 흘러나온 건 맞아요.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번에는 아마 지금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수사를 받고 네. 난 뒤에 그 이 조서에다가 사인을 네. 하고 날인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걸로 판단을 하겠죠. 근데 뭐 그 판단 오늘 또 들어가셔가지고 네. 또 뭐 난 모르겠다 그러시든지 건강상 이유로 또 서명을 나오시면 하는 거를 봐야 된다. 21일 날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확정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근데 또 단식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네. 심신이 아주 막 미약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이거 저희가 또 구속영장 여부를 다시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하죠. TK광장의 결투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정혜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역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12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